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 복분자 수박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습니다. 정부가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현행 간선제인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노리고 단독주택 용지에 불법으로 가구를 나누는 이른바 방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중부발전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또 발전소를 짓기로 하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고창 복분자 수박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날려버렸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커다란 수박을 반으로 가르니 잘 익은 빨간 속살이 드러납니다. 크게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함과 시원함이 입안에 가득 찹니다. 더위를 잊게 해주는 제철 과일로 수박만한 게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와보니 즐겁고 수박도 달콤하고 체험도 많이 하니까 즐거웠어요.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와 장어를 이용한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한 시간이 지나자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여름 건강식 장어 요리를 선보입니다. 장어가 훈연을 하니까 향도 좋아지고 기름하고 장어 기름하고 잘 어울려서 맛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마음에 안 들게 좀 나왔는데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한번 다시 나오기를 기약하며. 아이들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고사리 손으로 장어 잡기에 나섰습니다. 잡았다가 놓치기를 몇 번. 어렵게 장어를 잡아낸 아이들의 얼굴엔 즐거운 추억이 가득 담겼습니다. 처음에 잡았을 때는 되게 무섭고 빨라가지고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잡아서 기분이 좋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고기 구워서 먹고 싶어요. 사흘째 폭염주의보 속에 불볕더위가 이어졌지만 축제의 즐거움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타운을 만드는 전북의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여기에 전북국제금융센터와 제2기금관,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더하면 전북 금융타운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연관되는 금융기관들 또는 또 연기금에 관한 또 연구소들 모두 여기 직별해서 여기를 하나의 금융 중심지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북 금융타운 사업비로 내년에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금융타운에 대한 정부의 첫 지원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지원금으로 국제금융센터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사업비 규모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의 의지 이런 것이 합쳐진다면 이 20억이라는 돈이 그런 저희의 정책을 앞으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는 제2기금관 설립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구상 단계에 머물렀던 금융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교대 총장 자리가 2년 4개월째 공석입니다. 이전 정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명을 미룬 탓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 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교육부에 임용 제청을 했지만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금까지 2년 4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선제 선출 방식을 반대해온 임용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약 없이 임명이 보류되자 총장 당선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주교대는 예정된 학사 일정 외에 구조 개편이나 발전 계획 등 미래 비전 수립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들은 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어떤 큰 발전 계획이나 또 추진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 같은 거 힘들죠. 아무래도 결정하기가. 전북대와 군산대도 정부가 총장 선출 방식을 재정 지원과 연계하면서 간선제로 학칙을 바꿨습니다.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할 게 뻔하고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에도 자유화 바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도 대학 자율화의 시금석으로 총장 선출 방식을 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총장 선출은 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나 교원 합의를 통한 직선제를 대학 구성원 판단에 따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직선제 총장 선출 방식의 전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단독주택 용지는 한 집당 최대 3가구까지만 살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용지에 불법으로 가구를 나눠서 임대를 내주는 이른바 방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안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택 한 곳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습니다. 3가구만 살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1호부터 302호까지 우편함도 5개, 가스 계량기도 5대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가스비 내는 가구가 그러면은 몇 가구인가요? 5세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엔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내부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해 가구 수를 늘리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여기는 원투룸 찾는 임차인들이 수요가 많은 곳인데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위해서 임대인들은 쪼개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곳 혁신도시 단독주택 용지에는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이른바 방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전주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커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처벌도 솜방망입니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00만 원 안팎. 불법으로 가구를 분할해 얻는 임대 수익이 훨씬 많다 보니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돼도 딱 한 번 벌금만 내면 더 이상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발하면 보통 보통 건축법 위반은 보통 약식 벌금이 부과돼요. 되게 구약식 벌금이라 한 번 고발하면 더 이상 고발은 못하죠. 허술한 단속과 있으나 마나한 처벌 규정 속에 임대 수익을 노리는 건축주들의 가구 분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 지역에는 현재 4개의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중부발전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또 발전소를 짓기로 하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 국가산단에 있는 화력발전소 부지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이 2020년까지 5,8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인 목재 펠릿과 비닐 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2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공사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군산 지역에 이미 4개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전소가 들어오면 대기 등 환경오염이 더욱 악화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원료인 우드 펠릿이 신재생에너지라고는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 석탄 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 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입니다. 또 고무 등 폐기물로 만든 고형화 원료는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독 물질이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군산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연료를 떼면서 화력발전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시민단체와 연대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군산 국가산단에 들어서는 화력발전소가 환경 논쟁에 휘말리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과 가까운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서 경납 건물의 철판이 부식이 되는 현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빛 원자력 본부는 지난해 한빛 원전 1, 2호기에 이어서 최근 4호기 경납 건물 철판에서 부식 현상이 발견돼 4호기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납 건물 철판은 1.2m 두께의 콘크리트 외벽과 함께 방사능의 외부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전라북도도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혁신도시에 대기업을 유치하면 혁신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농협과 효성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혁신도시에 대기업 본사가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이른바 고향기부제의 법제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해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도 이를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한 뒤에 새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대입 제도 개선이 꼽혔습니다. 전북 미래교육연구소가 성인 남녀 46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교육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가 대입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직업교육 강화와 초중등교육 개혁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입 개선안으로는 입시 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초중등 교육 개혁은 교육과정 난이도 조절과 분량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전라북도의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내 주택 거래량은 2,807건으로 한 달 사이 99건, 3.7%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5%가 늘어서 증가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최근 5년간 5월 거래량과 비교하면 13.5%나 증가해서 30%가 늘어난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군산시가 옛 시청 자리에 복합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기존의 건물 철거가 불필요하고 복합 문화 체험 공간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산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군산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옛 시청 부지에 민간 자본을 포함한 171억 원의 규모의 복합문화체험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부안군 진서면 한 밭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27살 백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번개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서 백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사흘째 도내 일부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무주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오존의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서 덥겠지만 금요일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